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주가는 1.87%. 결국 막아줄 자리는 뻔하다. 이게 지이노베이션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다 걸리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은 금요일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수를 두들겨 패는 구간이 아닙니다. 네, 인정사정 없이 아래로 밀어 제끼는 그런 턴이 아니거든요. 네, 바이오의 문제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실적 시즌이 되면은 바이오는 늘 약했고, 제너베이션은 저점을 의도적으로 이탈시키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이 15,000원 구간. 결국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던 가격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뭐가 중요하다? 오늘 뭐 나옵니까? 포스코 퓨처엠 실적. 네, 이번 주는 퓨처엠, SDI, LNF,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죠. 예. 그럼 바이오는 뭘 노려야 되느냐? 이제는 2차전지의 그 실적의 기대감을 맨 처음에 가장 강하게 넣어줬던 게 퓨처엠이거든요. 퓨처엠이 제일 먼저 올라갔습니다. 물론 LNF가 앞구간에 이제 일부 사이클을 만들고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메인 종목은 퓨처엠이에요. LG엔솔은 물론 가장 먼저 실적 발표하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LG엔솔의 실적에 기대감이 들어오는 건요, 나머지 2차전 종목들로 전염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걔는 실적이 늘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바이오한테는 오늘이 결국 이제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늘 같은 날에 양봉을 보여주면서 격차를 좁혀나가면 된다라고 제가 금요일날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 알테오젠 8%까지 올랐고 에이벨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차바이오텍, 지에노베이션도 물론 양봉이 나왔지만 결국 바이오 종목들이 이전에 2차전지가 조정을 보여줄 때와는 완전하게 다른 그 주가의 반등, 탄력을 보여줬다. 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일단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됐죠. 제너베이션도 주가가 최하단까지 밀려 내려와 있었는데 이때 맞춰가지고 바이오의 반등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넘어가는 그 시간대에 미국의 이제 바이오 기업들,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넘어올 때는 FMC가 있죠. 제가 F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넘어갈 때는 머크, 일라이렐리, 길리어드, 바이오젠, 네, 이 종목들이 전부 다 대거 실적 발표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바이오한테 반등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시기 굉장히 또 좋죠.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기점으로 정상회담들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번 주 후반을 그 기준으로요, 시장의 주도권이 약간의 그 변화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바이오한테 결국 실적 시즌이 불리했던 건데 실적 발표도 이번 주 기점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대부분 다 나옵니다.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요, 섹터를 대표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섹터 내에서 나름 또 임팩트가 있는 그런 중형주급, 중대형주급 그런 종목들 실적이 이어지기 때문에 보통 그런 움직임은요, 개별적인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이걸 보고 가는 섹터의 종목들이 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반응을 하지만 얘네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 건요, 그냥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얘가 움직인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반도체를 예를 들면은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얘 실적을 보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제 실적의 메인 피크 구간도 이번 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바이오는 이번 주부터 반등에 대한 그 준비를 해 나가면 됩니다. 금요일 날 똑같은 가격인데 갑자기 수급이 전환이 되고 양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11월 초로 넘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바이오가 코스닥 지수의 입김을 조금 더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코스닥은요 바쁩니다. 갈 길이 멀어요. 코스피가 지금 4천 가 있는데 코스닥 아직도 900달이에요.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동안 좁히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요, 바이오가 강할 때 2차전지가 안 좋았고요, 2차전지가 강할 때 바이오가 안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간극을 좁히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제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바이오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이 정도로 돈 안 들어왔죠?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
그러면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어쨌든 간에 알테오젠에 힘을 주고 삼천당에 힘을 주고 에이벨바이오에 힘을 주고 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코스닥을 조금 더 견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 뭘 통해서? 플러스 알파의 바이오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테오젠이 강할 때도 코스닥은 별로였습니다. 왜냐면 에코프로 BM이 그때 반등을 보여줄 만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이차전지는 어차피 지금 실적이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장기 관점으로 봐도 막 이렇게 또 그 예전처럼 막 지하실로 들어간다거나 우하향이 나온다거나 이럴 확률은 적거든요. 대신에 균형만 좀 잘 맞춰나가면 됩니다. 그냥 매번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꼬라박고 하나가 또 올라가면 하나 꼬라박고 이 구도가 아니라 그냥 둘 다 무난하게 그냥 우상향을 보여주면은 코스닥도 어차피 코스피는 반도체 혼자 올라가기 때문에 반도체가 중간에 쉬어버리면은 코스피가 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는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바이오는 시장이 막 박살이 나지 않으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예요. 물론 시장이 다 내리밀리고 반도체는 2차전지니 바이오는 할 거 없이 그냥 다 폭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바이오도 당연히 힘든 상황이 오겠지만 시장이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연말까지는 또 끌어안고 갈 거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지금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라운드 피겨 하나하나 좀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베이션은 단기 관점으로는 네, 18,000원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되게 차이가 크죠. 여기 와서 주가가 기다리는 거랑 여기에서 주가가 버티는 거랑 또 심 차이가 굉장히 큰데 여기까지 또 들어 올리는 거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노베이션 주주분들은 이번 주 후반을 기점으로 뭐 내일이랑 내일 모레 설령 또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해도요. 목요일 금요일 기점으로는 이제 바이오가 또 반격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10월 정기 이벤트가 이제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전히 뭐 시장이 나랑 좀 안 맞는다 혹은 수혜를 당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같이 한 번 더 남은 4분기 랠리를 좀 즐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